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초연금이 왜 끊겼지? 정말 당황스럽네. 네, 이처럼 실제로 기초연금이 끊기는 일이 일부 어르신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계시지만 정작 이유를 잘 모르는 기초연금이 끊기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설마 끊기겠어. 그런데 현실에서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이유 때문에 연금이 중단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누구라도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설명도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여 기초연금이 끊기는 진짜 이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 이렇게 몇 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구독하시고 한 발 빠른 정보 받아보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은 문제가 되는 사례를 3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설명하기 쉽도록 간단한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올해 75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하루 중 빠지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부산에 사는 딸은 매달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30만 원씩 송금을 해줍니다. 가끔 명절이나 환절기에는 50만 원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병원 갈 일 생기면 써야지. 혹시 집 수리할 일 생기면 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돈을 통장에 그대로 모아두었습니다. 잔고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정지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바로 주민센터로 찾아갔습니다. 나는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소득이 있다는 겁니까? 이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해준 이유는 뜻밖이었습니다. 매달 딸이 보내준 돈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제도에는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녀나 지인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통장에는 매달 비슷한 날짜에 일정 금액이 반복 입금되었습니다. 행정 시스템은 이를 생활비 성격의 정기 소득으로 인식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당시 작성했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때문입니다. 이 동의서가 있으면 계좌 거래 흐름이 확인됩니다. 명절에 한 번 받는 돈이나 가끔 들어오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달 반복되는 일정 금액 입금은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돈을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기록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활을 돕고 싶다면 현금 송금 대신 다음 방법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직접 납부, 병원비 대신 결제, 생필품 직접 구매. 이렇게 하면 통장 입금 기록이 남지 않아 소득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로 이번엔 박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은퇴했고 지금은 기초연금이 생활의 큰 버팀목입니다. 검소하게 살며 큰 욕심 없이 조용히 지내는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장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며 몇칠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잠깐 거래만 쓰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들의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박 어르신은 결국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통장에는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수백만 원, 많을 때는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짧은 시간 사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안내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통장 명의자가 재산 소유자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행정 시스템은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보다 먼저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자녀 돈이든 지인 돈이든 사업 자금이든 상관없이 통장 명의자 재산으로 먼저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잠깐 빌려줬는데 재산 증가 판정, 실제 돈 없어도 연금 중단, 입증 전까지 지급 정지. 특히 문제는 이걸 뒤집으려면 반드시 서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 예시입니다. 자금 출처 증빙, 거래 계약서, 차용증, 공증 서류, 확인서.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실제 돈 주인이 따로 있어도 행정상 재산은 명의자로 계산됩니다.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 또한 많이들 당황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김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수입이라고는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달부터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병원비가 늘었고 약값도 계속 나갔습니다. 통장을 열어봐도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어르신은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보험을 떠올렸습니다. 이거라도 해약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해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 해약 환급금 6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돈을 받자마자 밀린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까지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습니다. 우편함에 도착한 안내문을 보는 순간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통지서였습니다. 어르신은 급히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돈 다 써서 없습니다. 지금 통장 잔액 10만 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직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기준은 현재 잔액이 아니라 금융재산 발생 기록입니다. 보험 해약으로 들어온 600만 원이 재산 증가로 계산되면서 재산 기준 초과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현재 잔액이 아니라 재산이 발생했던 기록까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다 썼으면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행정 기준은 다릅니다. 보험 해약금, 퇴직금, 보상금처럼 한 번이라도 큰 돈이 들어오면 일정 기간 동안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즉, 통장에 잠깐 있었다가 사라졌어도, 빚 갚느라 다 썼어도, 병원비로 사용했어도 기록이 남아있으면 재산 증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 다음 상황은 탈락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 입금, 퇴직금 수령, 토지집 매도 대금 입금, 상속금 수령. 반드시 해야 할 대응 방법. 큰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사용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 영수증, 대출 상환 내역, 카드 결제 내역, 계약서, 이런 자료가 있어야 재산 인정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몰랐다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주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통장 기록, 명의 문제, 보험 환급금.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웬만큼 여러분 연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모르고 놓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걱정으로 살고 노후는 제도 걱정으로 삽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늦기 전에 점검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